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 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6번째 시간 정적 몰비열, 정합 몰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변화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정적 변화, 정압 변화, 등온 변화, 그리고 단열 변화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 변화와 정압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 쓰이는 정적 몰비열, 정압 몰비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것은 정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적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다, 부피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변하지 않고 부피가 일정한 변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연력학 제1법칙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때 Q는 열량,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W는 외부의 한 일이다라고 했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2분의 3 NR 델타 T에다가 플러스 P 델타 V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P 델타 V에서 V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부피의 변화는 없겠죠. 그러면 이 델타 V다라고 하는 것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V가 0이니까 이때 P 델타 V의 값이 0, 즉 W의 값이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의 모습을 보시면 Q는 바로 무엇이 된다?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열량을 주게 되면, 열량을 주어서 이 열량값이 플러스가 되면 델타 U가 플러스,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모든 열량은 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만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열이 방출되어서 열량이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시면 이때 이 열량의 에너지는요, 어디서 나온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모든 열량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Q는 델타 U로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정적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열량을 받아서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 델타 U가 올라가겠죠. 델타 U가 올라간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때의 모습을 PV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PV는 nRT라고 하는 이산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우변이 상승하니까 좌변도 상승해야 되는데, 자, V가 일정하니까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누구만 변한다? P만 변하게 되겠죠. 즉,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피는 일정하지만 P가 변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은 고정되어 있고 Y축 선상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TV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TV 그래프 역시 부피는 일정한데 T, 온도가 변할 수 있으니까 X축은 고정되어 있고 Y축 선상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X축은 고정되어 있고 Y축에서만 움직이는 이러한 그래프가 역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모습을 우리는 열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 Q가 모두 다 뭘로 바뀌고 있다? 2분의 3 NR 델타 T로 바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열량은요, 비열에서 썼던 것처럼 우리는 열량 Q는 CM 델타 T로 이렇게 엮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델타 T다라고 하는 온도 변화가 있지만 이때의 모습을 보시면 똑같은 Q를 의미하지만 얘는 2분의 3 NR 델타 T로 의미하고요. 자, 똑같은 Q를 의미하지만 얘는 비열 C를 써서 CM 델타 T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2분의 3 NRT다라고 하는 식은 이 N이다라고 하는 몰을 기준으로, 몰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또 밑에 있는 CM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이때 M이다라고 하는 질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은 같은 Q를 의미하지만 이 식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열의 정의를 다시 보면 1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기준을 질량이 아니라 몰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을 기준으로 바꿔보시면요, M 대신에 N이라고 하는 몰수를 넣어주시고 그때의 비열은요
CV라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CV라는 것을 우리는 정적 몰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적 몰 비율은 정적 변화에서 물질 1몰을 1켈빈 혹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위에 있던 식은요,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즉 질량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때는 정적 변화에서 1몰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몰수를 기준으로 델타 T의 온도 변화일 때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보시면 2분의 3 nr 델타 t는 cv의 n 델타 t가 되니까 똑같은 n 소거하시고 델타 t를 소거하시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정적 몰 비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cv는 2분의 3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R이라는 것은 기체 상수 8.3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8.3 상수의 2분의 3배니까 이 CV다라고 하는 값 역시도 상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값은요, 12.5 줄 per 몰 켈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몰을 1켈빈 올리는데 12.5 줄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CV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몰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어떤 조건에서? 정적 변화일 때 그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일을 하지 않고 내부 에너지에 모든 열량이 다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1몰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2.5 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압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압 변화는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P 델타 V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압력이 일정하니까 어떤 것도 0이 되는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보시면 Q다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U도 변할 수가 있고 W로도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Q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좌변이 플러스가 되니까 델타 U 혹은 W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 우변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델타 U를 플러스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델타 U가 플러스다라고 하시면 온도가 오른다는 뜻이 되겠죠. 온도가 오르게 되면 자, PV는 nRT다라고 하는 이산기체 방정식에서 온도가 오르게 되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도 오르게 됩니다. 부피가 오른다는 것은 W도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W 역시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압 변화에서는 Q가 플러스가 되면 델타 U도 W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셋 중에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도 다 플러스가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셋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모두 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V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는 변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변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축 선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X축은 X값은 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TV 그래프도 역시 그려보시면요. 자, TV 그래프의 모습을 보시면 이때 PV는 nRT다라고 하는 이산기체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Y축 선상, V는 X축 선상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을 바꿔보시면 T는 nR분의 P의 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T는 Y축, V는 X축이니까 그 앞에 있는 nR분의 P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n은 상수니까 일정하고 R, 기체 상수니까 역시 일정하고요. P, 압력이 일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T와 V는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TV 그래프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압력이 일정하면 T와 V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샤를의 법칙에도 성립이 되겠죠. 자, 이때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는 열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 Q다라고 하는 것은요,
2분의 3 nr 델타 t에서 플러스 p 델타 v가 되겠죠. 이때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에 의해서 p가 일정한데 v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n 일정한 값이고 r 일정한 값이고 t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한데 v와 t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즉 p 델타 v는 정압 변화에서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다? nr 델타 t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q에 대한 식이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nr 델타 t로 바뀌면서 2분의 5 nr 델타 t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열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열 cm 델타 t로 바꿀 수가 있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2분의 5 nr 델타 t라는 것은 n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cm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량 기준을 몰수 기준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p의 n 델타 t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cp다라고 하는 것을 정압 몰 비열이다라고 합니다. 자, 정압 몰 비열의 정의는요. 정압 변화에서 물질 1몰을 1켈빈 혹은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압력이 일정할 때는 CP다라고 하는 정압 몰 비열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도 몰수를 기준으로 했고 아래에도 몰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보시면 2분의 5 nr 델타 t는 CP의 nr 델타 t니까 n 소거하시고 델타 t 소거한다면 우리가 찾는 CP다라고 하는 것은요. CP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R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기체 상수가 8.3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값을 구해보시면요. 그 값은 20.8줄/몰 켈빈이 나오겠습니다. 즉, 기체 1몰을 종류에 상관없이 정압 변화인 상태에서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20.8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일부의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 데 쓰이고 일부의 열량은 외부의 일을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정적 몰 비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적 몰 비열과 정압 몰 비열을 이제 아셨으니까 정적 변화와 정압 변화에서는 바로 이 정적 몰 비열, 정압 몰 비열을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